캐나다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인 팀홀튼,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제품과 포장에 포함된 유독 화학물질에 관한 최악의 환경기업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근거에 캐나다와 미국 최대 리테일 업체들의 순위를 매기는 연차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F등급을 받은 업체들 중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브랜드들도 속해 있어 캐나다인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팀홀튼과 스타벅스는 파파이스와 버거킹과 함께 F등급을 받았는데요. 맥도날드는 올해도 최악의 성적을 거두며 D등급을 받았으나 2019년과 2018년에 받았던 F등급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의 식료품 체인점인 메트로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한 50개의 소매점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이민자를 대폭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6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마르코 멘티치노移民부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민자가 늘어난다면 경제도 빨리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2021년 40만 1000명, 2022년 41만 1000명, 2023년 42만 1000 등 매년 40만 명 이상의 신규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의 경우 23만 2000명의 일반 경제이민, 10만 3500명의 가족이민, 5만 9500명의 난민 및 보호법에 관련된 이민, 5500명의 인도주의적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코로나 이전 80%가 이민자였으며 현재 국경 제한으로 인해 캐나다가 정부가 목표하는 숫자를 채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0년에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 수는 2019년도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에서 인기 많았던 페스티벌 중 하나인 샴발라 뮤직 페스티벌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2년 연속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그동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라며 올해는 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또 한 번 공연을 연기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샴발라 뮤직 페스티벌 주최 측은 지난 18일 BC주 보건당국에 올여름의 대규모 이벤트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심사숙고 끝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샴발라 뮤직 페스티벌 공연 장소는 주최 측이 소유한 곳이라 2022년 계획을 수월하게 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샴발라 뮤직 페스티벌은 22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는 큰 축제로 올해는 새로운 부지에서 축제를 열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최 측은 안타깝게도 올해는 축제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을 못 뵐 것 같지만 내년에는 꼭 캠프까지 하면서 이 음악 축제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연안 보건 당국과 프레이저 보건 당국이 55세에서 65세 사이 예방접종 대상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한다 밝혔습니다. BC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BC주 보건부는 로어 메인랜드 지역 약국들과 협력하여 3월 31일부터 55세에서 65세 사이의 주민들이 동네 약국에 예약한 뒤 방문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코비쉴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은 개인 보건번호인 PHM만 있으면 가능하며 예약 없이 방문해도 바로 맞을 수 있도록 BC주 150개 약국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비쉴드 백신은 BC주가 코로나19 제3차 유행을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국에서 수백만 명이 백신을 맞고 효과를 보았고 또 55세 이상 분들에게는 코로나19 백신이 가져다주는 이득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5세 이하에게 나타나는 부작용 사례로 인해 55세 이하에게는 사용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추후 연구 결과가 더 나올 때까지 55세 이하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중지하겠다 라고 밝히며 주력 백신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인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도심 한복판에 더 이상 새로운 상업 혹은 주거용 빌딩을 지을 곳이 거의 남아있지 않나 봅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을 벗어난 휴양지에 아이콘 토론토 아일랜드까지 주거지로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론토시에 제출된 새로운 개발 신청서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한 팀을 이뤄 새로운 복합 용도의 단지 조성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요트 클럽 바로 북쪽에 있는 머그스 섬 주변의 사용률이 낮은 부분을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개발자들은 이 위치가 시외 통근자들에게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토론토에서 확실하고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무실 설립을 원하는 주요 국제 회사들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위치상 빌리 비숍 공항과 가까워 국제 회사들에게는 이상적이라는 평입니다.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시에 제출된 286페이지 분량의 플랜에서는 주거 공간부터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건설될 것이며 복합공원, 소매 및 사무공간이 추가로 건설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명 건축회사인 오니비 퀸티돈탈에서 설계한 원통형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부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렌더가 되어진 이 복합 건물은 식당, 카페, 약국, 슈퍼마켓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본토로 떠나야 하는 아일랜드 주민들에게는 이 건물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에 제안된 대로 승인이 된다면 건물들은 그들 사이에 680개의 새로운 주거단지와 약 53만 2천 평방피트의 편의 공간을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은 발표를 통해 만약에 이 플랜이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토론토 도시애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 저항도 예상되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이 계획을 토론토, 아일랜드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족 중심적이며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토 섬주민협회의 대표는 토론토 섬의 개발은 불가피하며 우리는 지형과 공간 구조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의 새로운 건물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행운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논의하는 공공비전 워크숍이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민들도 4월 9일 마감하는 온라인 공공 설문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때 사무실 직원들에게는 보기 드문 사치였던 재택근무가 이제는 많은 분들의 일상이 되었는데요. 퇴근 시 물리적으로 퇴근할 사무실이 없고 근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규정하는 라인이 흐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같은 연봉으로 하루에도 몇 시간씩 더 직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어디서 전화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팬데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의 운동가들과 정부들은 왜 노동권이 이 뉴노멀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근로자들이 직장과의 연결 끊기 위한 법적 조항이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가정 사무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피로하고 고립된 사람들을 위한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타와 정부는 노동자들이 긍정적인 일과 삶의 균형과 건강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이 끝난 후 휴대폰과 같은 직장 통신기기의 사용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속에서 직장 현실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캐나다 노동법에 추가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자문위원회도 임명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들은 이메일이나 특별 공개 포럼에서 또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집중적인 질문에 응답함으로써 자택 근무 경험을 정부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